자,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까? 5번이요. 5번? 5번, 8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문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5번 문제 보시잖아. 아래 그림과 같이 각 C가 몇 도인?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를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뒤적뒤적 해봐야 된다고 느낄 거 아니야, 너희들은. 맞지?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얘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제대로 한번 알려줄게요. 직각삼각형이 나왔잖아요. 직각삼각형을 배웠을 때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걸 배워요? 합동. 직각삼각형인데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를 배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억부터 다시 갑니다. 거기서 묻고자 하는 게 그런 거야. 피타고라스 왜 배워요? 되게 직각삼각형 단 한 개에서만 성립하는 식이잖아. 왜 배우는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를 왜 배운지를 모르니까 사용도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배우는 이유는요, 피타고라스와 삼각비가 합쳐져서 나중에 고교 과정인 원의 방정식 넘어가서는 삼각함수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역으로 내려온 단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실제 피타고라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곁들여지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원이라는 걸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럼 원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둥글다. 도현아, 원이 뭐야? 봐, 이렇게 나온다고 보통. 원의 정의는요, 실제로 한 점을 잡잖아요. 너희들도 기억해 보면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있을 거야. 컴퍼스를 잡고 돌려서 뭐 그려요? 원을 그려본 적이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컴퍼스라고 한다면 한 개의 축을 잡게 되고 거기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이어나가는 것들을 거기에 따른 자취를 보면 얘가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의 모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보고 우리는 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에 대한 정의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던 한 점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준이 되니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래서 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원의 중심이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거리가 뭐다? 반지름이라고 해서 일정하게 나타낼 거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실제로 얘들을 원점으로 두게 되면 얘들의 반지름을 0,0을 지나고 1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몇인 원이야? 1인 원이 되겠지. 해서 얘들의 특징은 다 같은 거리인데 항상 얘들이 1로서 일정한 거리를 나타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위치의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이때에 관련된 식이 90도로 내려지게 되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때 밑변이 x가 되고 높이가 y가 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게 되겠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여기까지의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하게 되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이 결과 얘를 보고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재료는 누구다? 피타고라스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 피타고라스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피타고라스를 배우고 난 후 우리는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를 배우게 됐어. 그럼 삼각비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야. 얘도 여기 속에 있던 연장선이 됩니다. 어떤 연장선이냐? 얘들은 미지수가 몇 개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을 보게 되면 미지수가 총 몇 개입니까? 두 개. 누구랑 누구? X랑 Y. 그렇지. x랑 y로 이루어진 미지수가 무려 2개인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2개의 미지수가 연관된 매개체가 있지 않냐라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냐. 그 연결되어 있는 곳을 확인했더니 얘들은 각이 변하지만 각에 따라서 x값과 y값이 변하는데 대신에 반지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얘들 변수가 나왔지. 이런 변수를 보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매개체가 됐잖아. 연결체. 스마트폰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매개 변수가 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항상 똑같이 세타에 따라 B가 성립하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한 무슨 B가 된 거야? 삼각 B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서 얘를 A랑 B랑 C랑이랑 했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가 될 거예요. 자, 사인 세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된다? B분의 C가 되면서 세타에 관한 식이 전부 다 항상 B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겠네. 이런 B를 우리는 뭐다? 삼각 B라고 지칭하자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러한 삼각 B는요, 어떤 꼴로 나타나 있어요? 전부 다 코사인 세타든 사인 세타든 탄젠트 세타든 얘들은 전부 다 분수꼴이 되어 있어요. 왜? B니까요. B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분수꼴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 분수꼴이 나왔다는 얘기는 B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이 B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들 둘 중에서 미지수가 고정된 녀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분수꼴이기 때문에 고정된 녀석이 등장해서 문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매우 크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풀이하면서 내가 지금 방금 언급했던 내용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알겠죠? 자, 5번 문제 볼게.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예각이 39도, 길이가 BC가 뭐나? 2야. 그럼 너희들이 궁금했던 녀석이 누구야? AC의 길이를 궁금해했지. 그럼 고정된 녀석이 누구와 누구라고 보여? 39도랑 예? 고정된 녀석이 일단 변이 고정된 걸 잘 보라고. 변이 고정된 부분이 어디다? 2지. 그러면 얘가 자 변과 변 관계야. 그지? 고정된 녀석이 기준 잡혀야 된다고.
그럼 이 고정된 녀석으로 너희들한테 발문 잡지 않을까? 그럼 얘와 누구 관계야? 그러니까요. 얘를 x라고 바꿔볼게. 그러면 얘들 둘 관계에 대해서 각은 두 각이 주어지면 한 각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다? 당연히 체크해야 될 거는 얘가 지금 현재 뭐다? 51도이다.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쓸 수 있는 것들 1번, 2번, 3번을 나열해야겠지. 첫 번째. 밑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 39도가 있고, 맞지? 자, 요거분의 요거는 어떻게 돼? 얘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얘는 51도 기준에서 탄젠트지. 그지? 첫 번째, 탄젠트의 관계는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맞죠? 둘 관계가 역수 관계죠? 두 번째, 얘들에서의 값은 한쪽이 2분의 x가 되어 있다. 이 중에서 골라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는 2 탄젠트 39도거나, 맞지? 탄젠트 51도분의 몇이다? 2다가 되겠지. 정답 몇 번? 5번. 응. 이해되겠어요? 이게 고정된 변을 기점으로 갈 수밖에 없단 거예요. 왜냐하면 B로 따졌고요. 맞지? 제시했던 문제 중에서는 길이 자체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제시한 부분을 기준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수학 문제는요. 결국에 그거야. 얘들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솔직히 진짜 너희들 막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 실제 학원 상담을 가보면요.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런 거야.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시기 돼서 이제 원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못 푼다. 근데 그 수학적 원리가 뭔데요?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그 정의 읽었을 때 납득이 안 되거나 정의 읽었을 때 그 정의가 안 읽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한국어니까. 근데 너희들이 그 원리라는 거는요.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정확한 기준을 삼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중등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준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기준을 잡아야 되고 목적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런 거야. 내가 만약에 오늘 수업에서 너희들한테 전달할 거에 대한 목적을 잡지 않았어. 그럼 내가 뭐 하겠어? 갑자기 얘들아 원방 얘기하다가 근데 얘가 있잖아. 상학함수로 간대. 상학함수는 말이야. 그리고 가. 이렇게 가다 보면 뭐다? 캘큘러스 가고 해석학 가고 가겠지. 뻗어져 나가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면. 그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 안 나와. 근데 너희들이 대부분의 풀이가 그렇다고. 수학은요.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원리를 정확히 아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건 2순위야. 뭐냐면은 수학 문제가 제시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 그걸 정확히 풀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8번 문제 가볼게요. 아까 8번 헷갈린다 그랬지? 8번도 하나도 안 헷갈리게 한번 가볼게.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서 원이 나왔고요. 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몇이래? 자, 얘기했지 지금. 반지름이 첫 번째. 보이지? 누가 기준이야? 반지름이 기준이야. 맞아 아니야? 거기다가 자, 이렇게 나왔고 얘를 내렸고 여기가 38도야. 자, 각 하나 뚝 딸랑 주어졌지? 여기 90도 90도 딸랑 주어졌지?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자, 아까 삼각비는 어디서 추론된다 그랬어? 삼각비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뒤에 삼각함수까지 연결 고리를 잡으려고. 그럼 삼각형의 직각삼각형과 원은 당연히 세트가 돼야 돼, 안 돼? 세트가 될 수 있지. 세트가 됐네, 원의 일부러. 그럼 누가 기준이야? 자, 원방에서 누가 기준이었어? 반지름. 얘는 누가 기준이었어? 반지름. 맞지? 너희들 딴 거 뭐 보조선 이런 거 잊지 말고 갑자기 생성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 눈앞에서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름 1의 길이는 어디야? 여기랑 여기 아니야? 돼, 안 돼?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너무나 당연해지고 그 다음에 얘들에서는 붙고자 하는 발문이 탄젠트 몇이야? 52에 맞지? 탄젠트 52도에 빼기 뭐? 사인 38도. 사인 이렇게 잡혔다고. 얘 계산해달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봐. 누구랑 누구 기준인지를 잘 봐. 맞지? 얘들 뭐 숫자 나오는 것도 알겠잖아. 기준 잡은 걸 보라고. 자, 탄젠트 50인데 길이가 1짜리인 걸로 따지고 싶어. 얘가 몇 도야? 52도. 기울기 1짜리인 거 있지? 그지? 이게 편하지 그러면? 그러면 탄젠트 52도 얘는 여기 길이 아니야? 맞아 아니야? 되겠어요? 자, 지금 기준 잡힌 게 반지름이 아닌가요? 맞죠? 근데 그 중에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거든요. 밑변이 1이었을 때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쓸 때면은 1인 걸 써야겠지? 그럼 이때 값만 읽어주면 되니까 뭐겠어? 1.2799. 그러니까 이게 못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헷갈리게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계산식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혼자서 계산하다가 시험이 종이 땡 치는 거야. 맞지? 어? 알겠어요? 네. 쌤, 이거 삼각형 AOB랑 삼각형 COD가 다양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한 걸. 아니, 이게 평행이잖아. 아, 그러면은 자, 봐. 그 다음에 사인 38도야. 또 누구 기준 생각하겠어? 당연히 큰 거 기준. 아니 1 기준이지. 내가 기준을 자꾸 1로 잡았는데 뭘 큰 거 기준이야? 아, AOB. 뭐야? 1분의 아, 사인. 높이잖아 그러면. 맞아요 아니에요? 아 1분의 뭐다? 사인이니까 이거 1분의 뭐다? 밑변이네요. 미안해요. 맞죠? 사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밑변 값이니까 뭐다? 0.6157. 자, 이 문제 좀 감이 와요? 이 문제 학교 내신에서 진짜 단골 출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해서 어떤 게 기준이 잡히고 정의에 의해서 어떤 거를 목적으로 두고 나머지 걸 생각하냐에 따라서 계산식이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계산식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목적을 설정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지에 따라서 한 방에 풀려. 그렇지.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들은요, 이래서 흡이 생기는 거야. 중학교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목적을 제대로 못 보더라도 정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휘발성이 엄청 강해 다음 문제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이해되겠어요, 이거? 네, 다음 문제. 제가 10번까지. 자, 다음 11부터 20까지. 17, 18, 12, 14, 12, 14, 17, 18. 오케이. 오, 똑같아. 아니, 뭘? 똑같아가 아니라 17, 18 죠. 오늘 정신 말짱하다며. 어떻게 된 거야? 뭐 했어요? 저 했어요? 자, 여기서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차 방정식이 나왔죠. 1차 방정식이 나왔고 7x에 마이너스 8y에 플러스 56은 0의 그래프야. 맞지? 근데 얘가 x축으로 이루는 방향의 방향의 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라고 했지.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어? 자, 1차 방정식과 탄젠트 알파의 관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그지? 탄젠트는 자, 여기서 아까 원방에서의 연장선이라고 했잖아. 요거 문제를 보고 나서 이해를 해볼게. 탄젠트는 요렇게 될 거고요. 맞죠? 그럼 이 각을 토대로 얘들이 b인데 어떤 b의 분의 어떤 b가 돼? 밑변분의 높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점을 기준으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b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알파는 1차식과 관련이 있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게 되고 이 녀석의 정의는 뭐다?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너희한테 구해달라고 하는 게 뭐겠어? 이 1차 방정식의 기울기. 뒤에 상수 필요해요? 안 해요? 없죠? 그럼 y는 8분의 7x잖아. 맞지? 그럼 뭐다? 정답 8분의 7. 중학교 거니까. 중학교 문제가 왜 어려워요? 자, 14번. 자, 다음 그림에서 점 G가 ABC의 무슨 중심이야? 무게중심. 무게중심이고 그때의 GBD의 넓이가 뭐다? S라고 했을 때 S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현이는 이 문제를 보고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편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무게중심이 G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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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같죠? 높이가 왜 같죠? 제일 중요한 게 빠져서 그래. 이게 무게중심에서 자 방금 얘기했을 때 왜냐면은 여기서 얘가 같고 하는데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내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지금 도현이의 지금 풀이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 얘들이 무게중심 따르면 얘들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 라고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무게중심이라는 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게중심이 만들어진 건 무게중심에서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내가 이걸 왜 알려주냐면 실제 고1 때 올라가잖아. 고1 올라가서 무게중심이 나오거든요. 그때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하면 애들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을 것 같아? 2대1만 남아있어요. 못 풀어요 그러면. 근데 얘들은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맨 처음에 중선이에요. 무게중심이 만들어지는 건 중선과 중선의 교점인 거야. 이게 1순위가 잡혀야 돼요. 우선순위는 무조건. 자, 무게중심 하면은 뭐다? 맨 처음 떠올려야 될 게 어떤 거? 중선이다. 맞지?
중선이고 두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겠어? 무게 중심이다. 아, 무게 중심, 미안해. 2대 1이다.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게 넓이 3등분이야. 이 우선순위가 세 번째 우선순위예요. 무게중심은요, 중선과 중선과 중선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얘가 2대1이 될 것이며 거기에서 얘들 무게중심과 무게중심을 잇게 된다면 여기 있던 삼각형 세 개는 뭐다? 3등분이라고. 맞지? 그럼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겠지. 거기서 뭐다? 얘들 넓이는 여기서 중선이니까 몇 분의 몇이겠어? 2분의 1이겠지. 그럼 얘들 넓이는 몇이겠어? 6분의 1이겠지, 전체 넓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기억하면은, 이게 밑변이 같을 거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이미 그건 한번 해봤잖아, 맞지? 해봤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는 조금 더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게 판단하는 연습이 있어야 돼. 해봤잖아. 해본 과정들 자체를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중선과 중선에 대한 교점이 된 거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2대1에 대한 원리고 그 다음 갈 수 있는 게 넓이의 몇 등분? 3등분인 거야. 넓이 3등분이니까 이 넓이, 요 넓이, 요 넓이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전체 넓이의 3분의 1일 거고 거기다가 얘들의 절반일 거 아니야. 그럼 6분의 1이겠지. 그지? 그럼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다라만 쓰면 끝나겠네? GBC가 1분의 1이라고. 응? GBC가 1분의 1이라고. G, B, C가 어, 3분의 1이라고. 당연하지. 3분의 1 S지. 전체 넓이. 그래서 TBD가 6분의 1이지. 절반이니까. 되겠어요? 해서 2분의 1에 6 곱하기 12에 AB 사인 세타 쓰겠지? 사인 60도 하고 곱하기 6분의 1 쓰면 끝. 맞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렇게 조금만 더 정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17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7번 준비됐습니까? 자, 17번은 방금 얘기한 거 똑같아. 이게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현재 도현이는 연습이 좀 돼 있는 걸로 보여서 내가 우선순위를 더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도현은 솔직히 17번 이 문제가 너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건에 따라서 정리를 했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금방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야. 지금 앞선 문제의 난이도랑 얘를 비교했을 때 한마디로 너가 지금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얘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대한 목적을 설정하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도 얘기했던 그거 있지. 풀이법만 기억하는 것 같아, 유형은. 안 풀어봤던 유형은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시험 끝나면 기억나지 않아. 그러면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 급급하게 뭐다? 막는 것 뿐이야.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손해를 엄청 많이 봐요. 자,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가 지구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자, 여기서 봐봐. 산 꼭대기의 높이가 3,800m인 수직선에서 바라본 이라고 했고, 자, 원이 나왔어요. 중심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한다? 접했어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의 길이가 뭐다? 3,800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 있던 각이 얼마다? 88도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얘가 90도가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야? 자, 원이 나왔잖아. 누가 중요해요? 반지름. 그치. 중심과 반지름인 거야. 그럼 어디에 미지수를 할 거야? x랑 x로 갈 거야. 근데 심지어 마지막에 지구의 반지름 길이까지 준 거야. 맞지?
이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어? 단 사인 88도는 0.9994로 푼다. 그러면 88도라고 보이죠? 거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미지수 지칭했지? 주어진 목적 잡고 나니까 88도 기준으로 사인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보여요? 그럼 x 더하기 3800분의 x는 뭐가 돼? 0.9994다. 끝. 맞죠? 이해되겠어요? 해서 얘들에서 나눠가지고 반지름 몇째짜리? 첫째 자리 1의 자리? 1의 자리까지 구하시면 되겠죠? 네. 맞죠? 자, 또 18번. 18번을 봤어요. 18번은 어디서 막힌 것 같아? 이거 응. 어? 18번은 같이 한번 봅시다. 18번 문항은 얘들이 직육면체라고 나왔죠? 네, 직육면체라고 나왔어. 거기서 이렇게 깔려 있다고. 경이. 맞죠? 그리고 봐. 얘가 10인데 얘는 몇 도? 45도. 얘는 몇 도? 60도. 직육면체 특징이 어떤 거야? 직사각형으로 뭐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로 나타내져 있다는 거지. 맞죠? 그죠? 그러면 얘들은 60도에서 주어진 길이부터 시작을 해야겠지? 그지? 내 목적은 얘들에 대한 x 값을 찾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자, 60도고 10이야. 우선순위가 어디에서 정해지겠어? 얘가 기준 먼저 잡히겠지? 그러면은 얘가 60도니까 얘가 90도네. 무슨 각? 특수각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지? 그러면 10 루트 3이라고 하고 얘가 20까지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 보게 되면은 특수각만 하는 부분이 있지. 그 부분이 어디야? 45도죠.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목적을 잡고 그 다음 목적을 잡게 된 거야. 얘가 그 다음 목적이 뭐야? 45도인 목적이겠지. 근데 45도에서 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특수각이기도 하고 얘가 90도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있지. 높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다? 10 루트 3에 얘는 10 루트 3에 얘는 10 루트 6이겠구나.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들이 10 루트 3이야. 얘는 몇이야? 10이야. 맞죠? 1대 2대 몇이다? 루트 3인 20이 나오게 되겠네. 맞죠? 자, 이렇게 자, 목적에 설정되고 나서 자, 이게 분명한 게 뭐냐면 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서 먼저 구하고 다음 목적 설정 했잖아. 지금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다 풀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들은 바로 떼면은 여기 각이 x라고 한다면 얘가 20이고 얘가 20이고 얘가 10 루트 6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길이를 구하고 나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 나왔어요. 1순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 하면 제일 큰 우선순위가 뭐일 것 같아? 두 각의 크기가 같다. 그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아닐 거야. 제일 많이 쓰이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일 것 같아요, 문제에서?
수직 2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진 대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도형들마다는 만들어질 때마다의 어디 각도가 변하든 뭐가 변하든 간에 달라지는 포인트 중에서 특수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얘들에 대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를 만들어 갈 때는 그런 포인트들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거든. 근데 그 경우가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수직 2등분이 돼요. 그럼 수직 2등분이니까 얘를 수순회발 내리겠지? 그지? 하게 되고 얘가 5루트 몇이야? 6이 되겠죠? 그럼 뭐가 쓸 수 있다고 보여요? 뭐 피타고라스가 쓸 수 있으면서 높이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어떤 거였어? 우리는 코사인 x를 구하고 싶어요. 맞죠? 그럼 바로 구했죠? 20분의 5루트 6, 4분의 루트 6. 되겠어요? 거기에서 뭐 하자? 제곱해주면 되겠다. 이해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이게, 봐봐. 진짜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지. 주어진 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첫 번째 우선순위 잡아서 그 다음 얘를 구하고 나서 다음번에 구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주는 거야. 그러면 다음 걸 구하겠지? 또 그 다음 걸 구하겠지? 그럼 목적에 맞게 구하게 되면은 얘가 순차적으로 정리돼서 풀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연습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특히나 도형 문제에서는 갑자기 보조선이 있거나 갑자기 보조선이 생성되는 경우는 없어요. 문제 속에서 우선순위가 나타날 거고 그 우선순위대로 해서 다 표현이 될 거라고요. 그것만 잘 해주셔도 충분히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알겠죠? 또? 그러면은 저거 4분의 제곱해야죠. 제곱하면 3, 아니 8분의 3. 뭐지? 안 푼 거? 네. 안 풀었잖아. 도현이 봐. 아니 뭐 안 풀었잖아, 그래서. 아니 안 푼 게 아니라 응. 못 푼 거예요. 아니, 학교에 다 배웠을 거 아니야. 잘못. 응? 26번부터 몇 번? 끝까지? 자, 26번 문제 먼저 볼게요. 26번. 너는 먼저 해결해보고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해볼게요. 숙제도 안 해와놓고 아니 안 해온 게 아니라 안 해온 거잖아. 저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뭐 줬어? 아니 이거 줬는데 이거 봐도 모르겠어. 거짓말 하지 마. 너 급하게 학교에서 하다가 지금 덜 해와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핑계 대는 거잖아. 진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저녁 먹고 이것만 했어요. 어제? 네 어제요. 어젯밤. 근데 왜 어제 저녁 먹고 이걸 했어? 학교에서는 뭐 했고? 저녁 안에 못할 것 같았으면 학교에서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학교는 뭐 놀러 가는 거고, 놀러 안 집에 갔어요. 가서만 공부하는 거야? 아니 너무 졸렸어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졸렸다니까요. 봤어요. 아니, 너무 졸려서 학교에서 잤으면 쌩쌩하겠네. 그 전날 새벽까지 공부한 거야? 새벽까지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날 피곤했지. 거짓말. 너 게임 했어, 안 했어, 어제? 게임 안 했는데 뭐 했어, 그러면? 피아노 쳐. 피아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쳤어? 헤드셋 있어. 그거 봐봐. 수학 공부는 2-3시간, 한 시간 반 했어? 1시간 했어? 2시간? 2시간 했으면 3시간 했으면 다 풀었겠네? 그럼 다 변명이야. 변명되지 마. 내가 얘기를 하나만 해주면요. 보통 있잖아. 고등학교 올라가서 최상위권 친구들은 하루에 순공 시간이 학원 제외하고 몇 시간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정할 수가 없잖아. 순공 시간에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너무 학원 다 가고 나서 학원 끝나고
학교 이제 본인들마다 최소 몇 시간 이상을 공부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최소 5시간 반 이상을 공부합니다, 하루에. 학원을 다 가고, 11시에 학원이 끝나고, 새벽 5시까지 공부를 해. 막 3시까지 공부를 해. 학교를 가. 안 줘라. 왜? 자기가 덜 한 거니까 지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상위권 되고 싶으면 최상위권만큼의 공부법을 배워야죠. 어. 아니, 나는 근데 그거 막 극하잖아. 그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언제부터 그렇게 효율을 따져서, 어? 맞지? 그죠. 효율 따져서 그래서 몇 점? 와. 너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효율 따져서 지금 현재 몇 점? 효율 따져서 내가 지금 현재 성적이 어떤? 효율 따져서 내 고등학교 성적이 어떨 것 같아? 효율 따진 애 치고는 성적 나온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비효율이 효율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비효율도 해봐야 효율인 걸 알아요. 영원 머신. 자, 사인 x 대 코사인 x야. 그랬을 때 5대 몇이야? 12. 12 1대라고 나왔어요. 이거 B가 나왔지. 삼각 B에서 B가 나왔어요. 어떻게 한다? 내항의 합과 외항의 합이 어떻게? 곱이 같다. 같다. 그러면 5 코사인 x와 12 사인 x가 나와요. 아마 여기서 너희들이 몰랐던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얘가 1이잖아요. 얘분의 얘는 코사인 A 아니에요? 네. B변분의 얘는요? 얘는 사인 A 아니에요? 맞죠. 응. 탄젠트 A는요?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코사인 A분의 사인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봐봐요. 다시. 뭘 구할 수 있어요? 탄젠트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탄젠트 x 구했죠? 탄젠트 x 구했어요. 탄젠트 x 구했으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각이 x고 90도잖아요. 자, 뭐다? 12대 5대 몇? 25에다가 13. 5대 12대 13.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응. 그래서 뭐다? 뭘 구하고 싶다? 코사인. 13분의 12. 돼요, 안 돼요? 되겠죠? 할만하죠? 할만하죠? 이렇게 잘하세요. 응? 잘하냐고. 근데 넌 좀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밥만 먹고 수학만 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이 정도는 수학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와. 맞잖아요. 저는 보통 제가 생각하는 수학은요, 내가 고등학교 1, 2학년 수학도 수학이라고 별로 안 느껴져요. 제 입장에서는. 고3의 킬러쯤 돼야지, 이게 수학이지라고 해서 풀어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나는 수학 문제를 1년에 몇 문제나 풀까요? 와. 첫 문제. 내가 수업 시간에 풀이하는 것만 다 합쳐도 있잖아요.
최소 내가 봤을 때는 5천 문제는 풀 것 같은데. 와. 5천 넘지. 5천 넘겠다. 5천 문제는 풀 것 같은데 집에서 내가 문제를 안 풀까요? 막 10만 문제 푸는 거. 10만 문제까지도 풀 이유가 없죠. 10만 문제가 없는데 내가 풀 만한. 우와. 맞잖아요. 멋있다. 그러니까 너의 질문이 좀 이상하단 거야. 내 말은. 멋있어요. 아니, 너의 질문이 이상하다니까? 멋있어요. 아, 진짜. 아. 자, 봐요. 이렇게 돼요. 각 x가 몇 도인지 구하세요.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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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자, 누구랑 누구를 비교했어요? A, B하고 응? A, B하고 A. 관계식 보면 되죠? 요 친구와 요 친구의 관계식을 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뭐다? T라고 설정하면 되겠지? 그럼 되잖아. 그죠? 그거 봐. 얘가 여기서 봐. 얘는 밑변의 역할인데 얘는 이삼각형의 무슨 역할이야? 그럼 누구랑 누구의 관계야? 밑변과 그렇지. 알겠어요? 읽히지? 어?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목적을 설정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밑변에 대한 얘기지, 요거는. 얘는 이삼각형의 무슨 편이야? 빗변이지. 그럼 누구와 누구 관계야? 누구와 누구 관계야? 밑변과 B편에. 그렇지. 그럼 뭐 써야겠어? 이 가계 기준에서 코사인을 써야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의 관계니까 얘들은 동그라미 분의 t는 코사인 x다. 맞지? 그럼 동그라미는 뭐야? 코사인 x분의 뭐가 나와? t. 그러면 얘가 이 동그라미라는 위치가 코사인 x분의 t가 되겠지? 그지? 몇 분의 몇 배로 됐어? 코사인 x분의 1배지? 그지? 얘에서 얘로 가는데 코사인 x분의 1배지? 왜냐면 이걸 왜 b로 봤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는 무슨 b? 삼각 B. 그치. 삼각 b면 누구 기준? b 기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b 기준이면은 밑변에서 b변 갔을 때 뭐가 곱해져? 코사인 x 분의 1이 곱해진다는 b가 성립하지. 돼, 안 돼? 몇 번 갔어요? 2번. 2번 더 갔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 길이는 t에서 코사인의 몇 번? 총 3번 곱해진 b겠다.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맞죠? 이야. 그죠? 됐지? 이해돼요? 그러면 제가 아마 루트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45도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좋아. 자, 29번. 자, 29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L이 X축과 Y축에서 만난대. 얘가 탄젠트 A라고 했지, 맞지? 자, 얘기가 나왔던 게, 봐, 여기가 몇 도야? 얘가 20이다. 나왔지? 그지? 자, 그러면 얘 봐봐.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A, O, B에서 탄젠트 A가 얼마다? 5분의 15다. 10이다.
자, 5분의 12가 나왔지? 그럼 무슨 b가 나온 거야? 삼각 b. 얘 기준으로 삼각 b가 나왔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직선을 구해달라는 얘기겠지? 자, 그럼 얘분의 얘는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2지? 자, 5분의 10이니까 5대 12대 몇이야? 13이다. 맞지? 그럼 얘를 x라고 할게요. 되겠어요? 그럼 x분의 20은 5분의 12다.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그럼 x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 얘 여기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오겠지? 여기 값 나왔어요. 다시 한번 여기 A 기준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직선 L을 구해야겠지. 그럼 뭐다? 얘도 5대 몇이야? 하면 여기 높이 나와, 안 나와? 직선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점 대입하면 끝났네. 이야. 알겠어요? 기준이 좀 보이죠? 이게 주어진 대로 숫자가 주어진 대로 기준을 잡고 그 다음 기준을 생각해 주면요. 얘들이 순차적으로 풀린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문제들도요. 얘는 이렇게 풀고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도 공부가 되겠죠. 근데 그 대신에 그렇게 하다가 시험 기간에 막상 돌입을 하게 되잖아. 시험 기간에서 시험 일을 치고 있을 때 까먹게 되면 어디서 봤는데 못 풀겠어가 나온다니까. 적어도 수학은 어디서 봤는데 못 풀겠어는 자기가 공부법이 뭔가 잘못됐다고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성준이는 잠깐 그 숙제 덜 한 거 풀고 있고 도현이는 그거 한번 줘봐요.